알아두면 쓸모있는 기독교 교육 다혜쌤입니다. 안녕.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유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은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그 학생의 전체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는 가장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 중고등학생들입니다. 매일 만나고 한 달에 몇 번씩 학교로 강의를 나가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선은 외모에 대한 얘기를 조심해 주세요. 정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기는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때입니다. 자기가 예쁜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많이 깨닫고 고민이 많을 시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미 더 많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예쁘다 또는 너 피부가 왜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한다던가 키가 왜 안 자라? 라고 얘기한다던가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쁘다라는 칭찬 그리고 멋있다라는 칭찬도 사실은 외모만 보고 하는 칭찬이라면 최대한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걸 그 친구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듣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듣고 아, 교회에서도 뭐 예쁜 애는 똑같이 얘기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 변수를 두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18살 때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전 선생님은 아니었고 교회 오빠가 제 얼굴에다 대놓고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저의 20대 전체를 나는 못생긴 얼굴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특히 피부, 키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자 학생들은 살, 피부, 키, 사실 여자애들은 모든 외적인 것에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예요. 웬만하면 외모에 대한 모든 평가는 지양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존재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심해 주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성적, 대학교 이 4가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성적, 대학교 이 4가지를 정말 친밀한 경우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1대1의 자리에서. 근데 친밀하지도 않은데 친한 척 하려고 우리 또 작은 교회에 있다 보면 너무 어른들이 다 가족같이 생각하세요. 다 자기 딸 같고 다 자기 조카 같아서 막 되게 서스럼 없이 물어보세요. 친근감의 표현으로. 여러분 하지만 친근감의 표현은 듣는 사람도 친근감을 느껴야 친근감의 표현인 것이죠. 듣는 사람이 마음을 닫거나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친근감의 표시가 아닌 거죠. 학생들에게 성적의 이야기를 묻는 것은 그냥 마음을 닫아 버리게 하는 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교, 수능 성적 이 4가지는 1대1 자리에서 엄청 친하지 않은 이상은 물어보시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학생들이 선생님, 저 선생님은 연봉이 얼마시래요? 선생님은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묻는다던가 또는 선생님, 저 선생님은 집을 사셨대요. 선생님 집 사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학생들에게 성적을 물어봤을 때 똑같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고 왔는데 내한테 뭐라 그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너가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했구나. 그럼 됐어. 너가 최선을 다했다면 너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는 모든 것, 모든 말들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선생님들이 바로 이런 선생님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학생들이 평가받고 그런 것을 듣고 자란다면 교회도 똑같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학생들을 평가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얘기만 주구장창 한다던가 세상적인 돈에 관련된 이야기, 명예에 관련된 이야기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가 조금 연약함이 있다. 나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봉사하실 수 있는 부서에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교사로 세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성가대도 있고 찬양봉사도 있고 복봉사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나 스스로 걱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중고등부 교사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회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똑같이 심어주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교사들의 모든 말을 학생들은 듣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도대체 교사를 해야 돼요? 다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교사의 기준은 저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선생님이 예수님 믿으면서 사회생활 하니까 쉽지만은 않더라. 손해보는 것도 많고 힘든 점도 많더라. 근데 그래도 선생님은 이 길을 계속 갈 거야. 나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살 거야. 라고 말한다던가 그래도 선생님은 예수님을 모르고 행복하게 돈 많게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알고 사는 게 내 삶의 더 큰 기쁨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저는 100점짜리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어떻든지 성별이 어떻든지 말을 좀 어버버해도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시는 선생님이 부서에 2명만 계셔도 사역자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께서 성공한 모습, 내가 잘했던 모습만 학생들에게 막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사 선생님들께서 믿음으로 살다가 쓰러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힘에 겨워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회복했는지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학생들은 승승장구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힘들어도 다시 교회로 오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네, 오늘은 중고등부 선생님들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주제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제발 이 말만은 해주세요 라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쓸기교 다혜쌤이었습니다. 안녕!